오늘은 함수의 극한에서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응용 문제 8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자, 해석을 해봅시다. fx하고 g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입니다. g1은 0이고 gx는 1이라는 x-1이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그죠? g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그리고 여기 fx하고 gx가 나에서 조건이 복잡하게 주어졌다. 그죠? 보니까 n에 1, 2, 3, 4 이렇게 대입해 보면 조건을 4개나 주어진 거죠. 그냥 대입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에서 x 1로 갈 때 gx분의 fx 는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x 2로 갈 때 gx분의 fx, 이것도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으로 갈 때 gx는 fx 2가 되죠. n자리에 4를 대입해 봅시다. gx분의 fx 6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g1이 0이죠. 그러면 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fx라는 것은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분이 돼서 gx분의 fx를 약분을 시켜서 또다시 1을 대입해 보니까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은 fx는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다. 그죠? 그래야 1 대입해서 0이죠. 그죠? 이 약분을 하나 시키고 x-1이 있어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 x 2로 갈 때 생각해 보면 g2는 뭔지 모르지만 f2는 0이죠. f2가 0이기 때문에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네요. 그래야 두 번째 식에서 2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fx는 벌써 완성했네요. 그럼 gx는 뭔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3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 식에서 한번 대입해 보면 이제 좋은 것이 우리는 a하고 b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ab 대입해서 극한 계산하면 ab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는데 fx와 gx를 이런 식으로 찾았다면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이제 문자 2개 남았고 식 2개 남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fx는
x-1의 제곱에 x-2가 되고 gx는 x-1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여기서 이 하나가 없어지고 3을 대입해 보니까 여기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된다. 그죠?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x가 이제 4로 가는 거예요. 그죠? x가 4로 가면 똑같이 약분이 될 것이고 4만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4를 대입하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16 4a 플러스 b 이게 6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1이면 되고 이 값은 1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연립에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7이다. 그죠? a에 마이너스 7 대입하면 b 값은 13이다. 그죠? 자, 그래서 gx를 딱 구했어요. 여기 gx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따라서 g5를 물었다. 그죠? g5를 물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13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3, 4, 12 답은 12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가라는 조건에서 gx, g1이 0이다. 지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x-1이라는 인수를 딱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gx를 x-1이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또 나라는 조건에서 n에 1, 2, 3, 4 대입하면서 조건을 4개를 차례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을 해석해 보면 이 분모가 x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f1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극한 값이 0이니까 한 번 더 약분해서 이게 약분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약분을 하고 1을 대입하면 또다시 0이 돼야 되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2를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2를 대입해서 0으로 나와야 되니까 fx는 x-2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바로 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gx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둬서 그 다음에 남은 두 가지 조건에서 a, b를 찾아내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좀 많은데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 자, 이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두 가지 조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A, B에서 만나는데
요 길이가 산 거예요. 아니면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주어졌네. 요거는 안 그려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fx라는 것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 그러면 fx를 두 건의 차가 4가 되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2네요, 그죠? 그러면 fx를 다이렉트로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최고차항 개수가 2인 거예요. 그래서 x-k에 4만큼 더 더해졌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 k 플러스 4, 그죠? 이렇게 여기가 k면 요즘은 k 플러스 4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으로부터 fx를 식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있죠. 극한 계산원들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배의 x-k x-k의 k 플러스 요게 a라 그랬다, 그죠? 요 값이 a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수 a라 그랬다, 그죠? 양수 a. 자, 0으로 갈 때는 1창 상수항이 없는 최저창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분모가 x고, 그러니까 분자도 최저창이 x라 해야 되죠.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2배의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게 곱하면 2배의 k, 이 k 플러스 4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0이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4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일 때 요 대입해 보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k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x 마이너스 4. 그러면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a가 양수라는 조건에 안 되죠. 자, 요거 두 번째 k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k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x가 됩니다, 그죠? 이거 1창의 개수가 8이다, 그죠? 그래서 a가 8이 되는 거예요. 답이 a는 8이 된다. 자, 여기 문제를 다시 분석해 보면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죠. 선생님은 앞에 있는 2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이끌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이 조건을 나중에 사용했어요, 그죠? 근데 조건을 순수를 바꿔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자, 내가 붉은색으로 빗금친 이 두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fx라는 것은 최고차항 개수가 2죠. fx라는 것은 최고차항 개수가 2고, 그리고 이 조건이 1차항 개수가 a죠, 그죠? 1차항 개수가 a인 이건 거예요. 요거는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 개수, 분모가 x니까 분자도 최저차항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a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를 묶어내보면 요게 2x 플러스 a, 그죠? a가 지금 양수예요, 그죠?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자, 요 AB 만나는 x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만난다.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2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뺀 게 근의 차가 4죠. 그러면 답은 a는 바로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조합의 순서에 따라서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풀이한 별인데 이 방법이 훨씬 간명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앞에 조건에서 차례대로 풀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순서대로 풀어 나갈 건데 조건을 가만히 보고 어떤 조건을 먼저 사용할지 이렇게 조합하면 훨씬 간명한 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fx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분석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x가 0으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0은 0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x가 1로 갈 때 x-1이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요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1이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건데 이걸 어떻게 수렴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렴하는 함수는 위에 x분의 fx와 x-1분의 fx 이게 수렴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에 주어진 수렴하는 함수 x분의 fx와 x-1분의 fx 이 두 함수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인수분해 보면 x-1, 2x-1이 되죠. 자, 잘 안 보인다. 그죠? 어떻게 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fx 안에 또 fx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x가 1로 갈 때 f의 fx, 여기 fx를 나눠주고 fx를 곱해주면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x-1분의 fx, 저기 x-1분의 fx가 있다. 그죠? fx는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2x 1분의 1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fx분의 fx 제일 앞에 있는 이거의 문제인데, 이 fx를 t라고 해봐요. 이만큼을 t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가면 t는 fx는 어디로 가죠? x가 1로 가면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x가 1로 갈 때 fx는 0으로 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법칙에 의해서 여기 이제 리미트 계산하고 리미트 계산하고 리미트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래요. 앞에 게 다 수렴하느냐 이거죠. 보면
x가 1로 갈 때 이 fx를 t라고 한다면 t는 0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t분의 ft. 그리고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1분의 전부 다 수렴하는 게 보이죠? 아까 x분의 fx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각각이 다 수렴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3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간다 했고, 그 다음에는 1 대입해 보니까 극한은 1이에요. 그래서 6이 된다, 그죠? 자, 이게 fx를 나눠주고 fx를 곱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좀 낯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fx를 나눠주고 fx를 곱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위에 있는 또 위에 있는 행태로 구해지는데, 치환도 되죠. fx를 t라고 치환하면 t분의 ft, 그러니까 x분의 fx,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죠? 자, 만만치 않은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못 푸느냐? 또 차선 책도 있겠죠.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간명하게 풀리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요 x분의 fx, 이게 아까 F0은 0인데 극한에서,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0은 0이라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F'0이 미분 계수의 정의로서 3이 돼요. 두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x1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F1이 0이고, 이것도 미분 계수의 정의로서 F'1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항함수니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자, 솔2입니다. 미분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보여주고는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넘겨도 됩니다. 미분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자, 그냥 다음에 배우게 될 거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서 x-1 다음에 2x-1 요거를 hx라고 그럽시다. hx.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hx인데, h1이 뭐냐? h1을 생각해 봐요. 자, f 합성 fx에서 1 대입해 보면 여기 이제 f1이 아까 0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1 여기서 h1이라는 것은 f 합성 f1인데, 이 f1이 0이라고 했어요. f0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h1이 여기 없지만 0 써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h'1의 정의죠. 원래 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여기다가 2x 1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h'1과 1을 대입해 보니까 1인 거예요, 그죠? 1. 자꾸 이게 화면이 넘어가네요. 아직도 조작이 미숙해요.
그러면 h 프라임 1이 뭐냐? 미분해서 1 대입한 거예요. 이거는 암산할게요. f 프라임에 미분했어요, 그죠? f 프라임 x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다시 속미분 해서 1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해 보면 f1은 위에서 0이라 했어요. f1은 이만큼이 0이 된 거죠. f 프라임 0은 뭐라고 했어요? f 프라임 0은 3이죠, 그죠? f 프라임 1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했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자, 다시 요 식에서 한번 보면, 요 식에서 보면 x에 1을 대입해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f 합성 f1, 아까 f1이 0이라 했고 f0은 0이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로피탈 정리해서 그냥 분모 분자를 다 미분해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x가 1로 갈 때 요 분자를 미분하면 아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죠. 그죠? 요게 뭐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거예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분자를 미분하면 f 프라임에 fx f 프라임 x 그래서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이게 뭐냐면 f 프라임의 f1 f 프라임 1 아까 이게 3 곱하기 2는 6이라고 했어요, 그죠? 위에 같죠? 보면 로피탈의 정리가 제일 간명하죠. 그냥 0분의 0꼴은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그냥 대입하면 답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수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도형에서 문제가 주어졌다, 그죠? 문제를 해석해 보세요. 이게 t, t 플러스 1이 있고 다음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0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요 기울기 1이니까 요 PQ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뭘 지나냐면 t, t 플러스 1을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t t 플러스 1을 지난다. 그럼 x가 0이 될 때 그때 y 값은 2t 플러스 1 q점의 좌표는 0, 2t 플러스 1 그러면 aq 제곱 자 1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럼 식을 이렇게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돼요. ap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이렇게 해서 ap 제곱 분의 aq 제곱
t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식을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 개수 b가 답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분의 최고차항 개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t가 무한대로 가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저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로 쭉 가는데, 이걸 P점이 참 무한대로 갔어요. 그죠? 그걸 내가 이 조그만 곳에 정말 무한히 축소한 거예요. 무한히 축소한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저 멀리 가는 것을 이 지금 내가 좌표평면 이 안에 PQ라는 직선을 여기다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히 축소했다는 얘기죠. T가 무한대인 상황이에요. 그럼 A라는 점은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자, T가 무한대로 가요. 자, 무한대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지금 좌표평면상에 그려놓은 여기다가 직선 PQ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럼 A는 어디에 비율적으로 생각해봐요. 무한히 축소했어요. 마이너스 1,0은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여기에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A가 정말 마이너스 1,0 원점은 아니지만 원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는 여기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점 P를 참 무한히 가는 요 점 P T, T 플러스 1이 있는데 참 무한히 간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Q고 Q. 그러면 길이 B가 1대 루트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T가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는 AP 길이의 제곱분의 AQ 길이의 제곱은 길이 B가 1대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극한적 상황에서는 지금 T가 무한히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한히 축소한 이 좌표평면상에서 정말 무한히 축소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원점은 아니지만 정말 원점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극한적 상황에서는 1대 루트 1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보이죠. 물론 이것만 했으면 안 됩니다. 위에 수식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극한적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응용 문제, 네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